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은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그럼 당연히 여성에게 절반에 걸려야 절반의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동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게 뭐 딱히 이렇게 판을 벌려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절반에 걸려 절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아까 우리 김은경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녀동수는 새로운 철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상식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이었는데 상식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성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고 거기서부터 나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남녀동수를 통한 이제 성평등 정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이 정치 참여해야 된다. 왜? 여성은 그동안 차별과 억압과 배제를 당해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하나의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와 정체성이 형성된 사회적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일정 정도의 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생각했던 이게 여성 할당제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과는 확연하게 다른 게 남녀동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 남녀동수 철학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은 모르지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도 짧고, 그래서 저는 이 여성 할당제와 남녀동수 전략, 그리고 현 시점에서 왜 남녀동수를 이야기하자고 다시 시작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어떤 여성 할당제가 갖고 있는 한계, 여기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남녀동수 철학이나 남녀동수 원칙에 대한 이해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책을 보고 나름의 머리를 굴려서 정리를 해놓은 게 여성신문에 김은주의 남녀동수 컬럼이라는 걸로 해서 격주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게 10회 마지막 회인데요. 거기를 좀 보시면 좀 더 남녀동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그럼 이제 여성 할당제와 왜 지금 남녀동수를 이야기하는가? 그건 여성 할당제에 의거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할당제의 논리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과 억압과 배제를 당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의회 주요 결정지, 이건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도 동등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일정 정도 보여줘야 된다가 이제 여성 할당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정도의 할당을 주자는 게 할당제의 논리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과소대표라고 하는 문제, 여성은 차별과 억압과 배제를 통해서 당해왔기 때문에 여성은 과소대표에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너무나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적기 때문에 이 여성을 좀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에 의거한 소위 말하면 좀 더 많은 여성 전략,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성 할당제에 의한 좀 더 많은 여성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논리 때문에 여러 진영부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과연 그 여성이, 단지 여성이 차별과 억압과 배제를 당했다고 해서 여성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이 사회에는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영역에 여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있는데 이 모든 영역을 다 가로지르는 공통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성들에게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우리와 다릅니다. 집안에서 엄마가 파워풀한 걸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음 파워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집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보고 여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마치 그 엄마의 권력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성은 남성의 61% 임금을 못 받고 의회에서는 20%도 안 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여성들은 우리나라 136개 국가 중에서 112위야. 성격차 지수가. 이러면 막 기분 나빠합니다. 아, 창피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게 이 통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착시 현상은 바로 이 사적 영역에서, 가정 영역에서 있는 그런 어떤 엄마 권력이 갖고 있는 가시적인 건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다.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측면, 여성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는가 과연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가라는 이 담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진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세워진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수용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할당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여성이 차별과 억압과 배제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여성 할당을 얘기할 때 어느 정도가 정당한 할당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 어떤 때는 30%, 어떤 때는 40%. 과연 이 할당의 크기, 정당한 할당의 크기, 차별과 불평등의 보상으로 얘기하는 할당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지만 정당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 민주당에서 지역구 여성 의무 추천제를 할 때 15% 여성 할당을 의무화하려고 할 때 거기 민주당에 있는 남성 예비 후보들이 헌법소원한다고 들고일어났습니다. 이거 역차별이다. 15% 동의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당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가 갖고 있는, 즉 역차별이라고 하는 비판을 갖고 있는 그 빌미가 바로 이 할당의 크기에 대한 어떤 절대적 가치 부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시점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나 역학관계에 의해서 할당의 크기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은 여성 할당제랑 패러다임으로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할 때마다 이거는 끊임없이 달고 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 여성 할당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성이 과소대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성 할당제를 이야기하고 남녀동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성 할당제가 강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남성의 과잉 대표성에 의한 여성의 과소대표입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여성의 과소대표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배려받아야 될 집단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할당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역차별로 얘기를 들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여성 할당제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전략은 이런 여성 할당제에 의거한 좀 더 많은 여성 전략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런 현 시점에서 우리 남녀동수에 의거한 성평등 전략을 정합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머리는 여성 할당제에 의거한 좀 더 많은 여성 전략에 이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를 쉬프트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이 남녀동수에 의거한 성평등 정치 전략으로의 쉬프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말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이 차별받고 배제받고 불평등 받았기 때문에 내지는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복지나 생활정치 영역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건
좀 아까 김원경 원장님 말씀하셨던 인간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든 대표자의 절반이 여성이든 천부인권과 자연권에 해당되는 것. 즉 우리는 다시 남성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성이 좀 더 깨끗하기 때문에 여성을 정치 참여해라. 아닙니다. 이거는 여성이 무엇 남성보다 낫기 때문에 여성이 정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라 상대적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성이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원칙은 바로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대표자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이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프레임이 되어 자연스럽게 남녀동수로의 전략의 시프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10회에 걸쳐서 남녀동수에 일거한 이 프랑스 사례나 이론서를 검토해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지금 당장 법을 바꿔서 50% 늘려달라? 이거 엉강생심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계시를 받아서 추진하시고 이렇게 강력한 포스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남녀동수에 의한 성평등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건 여성 할당제에 의한 좀 더 많은 여성 전략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